소상공인 기심정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향기를 통해 행복을 전달한다. 강사 봄빛문화교실 교육원 대표 이로이스입니다. 지금 강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촬영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아로마 테라피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로마 테라피 어떤 단어일까요? 네, 아로마 우리 향기라고 하고요. 테라피 치료라고 해요. 자,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 그리고 원어로는요. 아로마 테라피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치료자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향기 테라피 치료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로마라고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물질일까요? 어떤 걸 가지고 아로마라고 할까요? 네,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걸 소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물어보면 그냥 과감하게 집에서 그냥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로마는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을까요? 네, 여기 보시면 PT 보이시나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향이 나는 식물의 꽃, 열매, 줄기, 잎, 뿌리 등에서 추출한 100% 천연 에센셜 오일을 이용하여 후각 중추신경계, 호흡, 피부 등을 통해서 신체적, 정신적인 차원에서 치유, 개선의 효과를 가져오는 자연의학이자 보완대체의학이다라고 해요. 우리 유럽에서는요, 이렇게 향기 테라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동양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쵸. 우리 동양에서도 있었겠죠. 자, 우리 한의학, 여러분들, 우리 선조들이 우리 약초를 가지고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이렇게 찧어서 이렇게 상처에다가 붙이고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초를 건조시켰어요. 건조시켜서 그 약재를 가지고 다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유럽에서는요 이거를 습식 방법으로 압착을 하거나 이렇게 물질을 나오게끔 즙을 나오게끔 해서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아로마 테라피, 우리 한국에서는 뭐 한의학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로마 테라피에서 천연 에센셜 오일은 정신, 신체적 치료 효과 플러스 아로마 마사지라고 우리가 해요. 자, 그래서 우리 피부샵, 우리 여성분들은 피부샵에 가서 마사지, 오일로 마사지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걸 우리가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라고도 합니다. 천연 합성 등 광범위한 냄새 물질의 냄새 또는 향과 심리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학문이 있어요. 네, 아로마 컬리지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로마 테라피의 역사가 있어요. 문명이 발전하기 전에 우리는 즙을 내서 상처 치유를 하거나 나뭇가지를 태워서 우리가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집트에서는요, 기원전 3000년경 멤피스시를 건설했던 이집트의 첫 번째 통치자 멘지 왕의 무덤에서 아로마 성분을 사용했던 기록이 발견이 됐어요. 기원전 1311년 52년을 통치자 투탕카멘의 무덤에서도 몰약과 유황을 비롯한 많은 아로마 제품을 사용했던 기록이 1922년도에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 종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또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몰약, 유황,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예수님 발에 이렇게 깨뜨려서 부었다라고 하는 그 유황이 있어요. 그 유황이 우리가 그 시대에는 거의 한 몇 년 정도를 돈을 모아야지만 살 수 있는 그 기름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귀한 기름을 예수님 발 등에다가 올렸다고 합니다. 깨뜨려서 부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얼마나 귀한 거를 또 존경심을 표현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대대로 지금 전해져 오고 있는 성경의 말씀 구절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류층의 무대에서도 시체가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로마, 우리 몰약과 유황을 사용했다라고 해요. 자, 시신 방부 처리, 미용, 의용의 목적으로 중요한 종교 행사에서 우리 아로마 이런 오일을 많이 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고대 그리스 로마를 좀 볼게요. 히포크라테스 건강 유지의 길은 아로마 목욕과 마사지를 매일 하는 것에 있다라고 우리가 해요. 자, 신체를 릴렉스 시켜주고 밸런스를 유지시켜주며 질병을 사전에 예방, 마음, 영혼, 신체 등에 두루 작용하는 자연요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으면 매일매일 그 아로마 오일 마사지를 하면 사용을 했다라고 해요. 우리 노화 방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로마 테라피로 우리가 아로마로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집에서 아로마 마사지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디오스코리테스라고 하는 우리 서양 약초 의학의 기초가 되는 저서로 당시 사용됐던 700여 종의 식물을 소개한 분도 있고요. 또 갈렌이란 또 분이 해부학의 아버지 마르쿠스 황제의 주치 검투사 훈련학교 의사로 500개의 책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듯 우리 아로마가 우리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아로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아랍에서는 또 나라별로 또 보면은 최초의 위대한 아랍 의사가 있고요. 또 중류법을 발견을 했어요. 우리 물로 똑똑똑똑 떨궈뜨려서 물로 받은 우리 또 이렇게 아로마 오일이 있습니다. 중세기에서 보면 14세기 중세 유럽의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약 2,500만 명의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 발생을 해요. 자, 아로마 에센셜 오일의 강력한 살균 효과가 그때 증명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서부터 코로나잖아요. 자, 이 코로나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로마를 잘 활용을 하고 있었다라면 조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아로마나 티트리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쓰기 전에 코 여기 인중에다가 아주 소량으로 면봉 살짝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찍고 마스크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우리가 아로마 향이 이제 몸속으로 퍼지게 됐고 또 밖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요 차단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로마를 마스크에다가 살짝 찍어도 되고 아니면 인중에다가 살짝 찍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로마를 사용하는 것들을 오늘 점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세기 이후 많은 유럽인들은요 약초와 아로마 오일에 대한 저서를 저술했고 뭐 이런 책들을 또 되게 많이 작성을 했어요. 17세기 후반에는 전 유럽에서 아로마 붐이 일어 아로마 성분을 사용을 했고 18세기, 19세기에는 약초의 활성 성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로마 테라피의 3대 주요 인물이 있어요. 르네 모리스 카테포세, 장 발렌, 마가렛 모리라는 우리가 아로마 하면은 이분들을 모르면 안 됩니다. 자, 보시면 프랑스의 아로마 테라피 르네 모리스 가테포세는요 프랑스 화학자예요. 현대 아로마 테라피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불리웁니다. 자, 그리고 1928년에 아로마 테라피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하신 분이에요. 네. 현대적 개념의 아로마 테라피를 태동시켰고 이분은요 지방 향료 연구자로 향수 업체에서 일하던 도중 실험실에서 심하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가까이에 있던 라벤더 오일에 반사적으로 이 손을 이렇게 담그게 돼요. 자, 그랬을 때 고통도 없었고 상처가 빨리 아물었다라고 해서 그때서부터 더 아로마를 연구하고 활성화시켰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또 연구실에서는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폭발이 일어났을 때 아로마를 이렇게 발랐을 때 금방 빨리 치유가 회복됐다라는 또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요리하시다가 아니면 디얼 쓰고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경우에 화상을 입었을 때 근처에 아로마 아니면 티트리, 라벤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집에서 가지고 계셨다가 빨리 뿌려주시면은 우리가 빨리 상처가 아물 수 있습니다. 집에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장발렌이라는 우리 제2차 세계대전 때 외과의사 출신으로요. 군인들의 화상이나 상처 치료에 에센셜 오일을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프랑스 의학계에서 아로마 테라피를 보편화시킨 분이기도 해요. 세계대전 때 총상을 입거나 아니면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아로마는 진통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갈 때 우리 집에서의 그 어머니들이 아들에게 요만한 우리 병을 하나 주었다라고 해요. 그 병에는 상처 치유에 되고 그다음에 진통제 효과를 주는 아로마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쳤다, 우리 아들이 다쳤다 이럴 경우에 그거를 꺼내서 흡입을 하거나 아니면 상처에다 바르거나 이러면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뭐 영국에서도 이렇게 아로마를 사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독일에서도 그렇고 이탈리아, 뭐 미국에서도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아로마 테라피를 한번 볼게요. 아시아의 약초에 대한 지식과 마사지 등의 적용 방법은 서양의 사용 방법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복합적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아로마 테라피의 아시아 시장에서의 잠재력은 풍부하며 최근 몇 년간의 동향으로 볼 때 아시아에서 몇 년 큰 붐을 일으키리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늦지 않으셨어요. 지금 바로 아로마 테라피 또 배우시고 또 이걸 가지고 공방 창업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건데 공방에 우리가 운영을 할 때도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굳이 공방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시잖아요. 상가에 이렇게 들어올 때 고객이 그 문을 들어오고 올 때 좋은 향기가 나면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울릴 만한 향을 찾아서 문 앞에다가 걸어 놓기만 해도 바람이 살랑살랑 문 열릴 때마다 그 좋은 향기가 고객이 들어올 때 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에 들어올 때, 되게 좋은 냄새 난다. 기분이 별로였을 때, 힘들다 이럴 때, 지쳤을 때, 그 상가에 갔을 때 좋은 향기를 기억하고 계속 올 수 있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아직 또 안 끝났네요. 한국 아로마 테라피 역사 또 우리 초기에 보면요. 1980년 유럽에서 생활 아로마와 미용 아로마로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1999년 후반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창립이 되고 대체의학으로서의 위상이 정립이 됩니다. 또 적용 병원의 성장, 전국에 약 700여 개 병원이 또 생겼고요. 피부관리실에 또 약 90% 아로마 마사지를 적용합니다. 지금은 거의 100%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아로마 쪽으로 마사지를 받을 때 거의 아로마를 첨가시킨 아로마 테라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 전문 마사지샵 등장이 2003년도에 등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 피부 미용 분야에서는 마사지를 중심으로 한 아로마 요법이 이전부터 이용이 되어 왔고 의학 및 간호학적인 아로마 테라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 아로마 테라피 전문가 협회를 비롯한 전문 단체에서 정규 교과정을 개설하여 아로마 테라피를 양성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앞에 정의하고 요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국 아로마 테라피 전문 강사 협회에서 양성 과정 때 쓰는 교육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아로마 그냥 사용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역사가 있는지 조금 알고 사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앞에 부분은 우리 전문가 협회에서 쓰는 양성 과정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산업 아로마 테라피의 발달, 아로마 전문 비즈니스의 창업 등이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허브 농장의 활성화, 집단 아로마 향, 공조 시스템 개발이 되고 다양한 아로마 산업을 발전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센셜 오일 사용법과 또 선택법, 또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어떤 거를 또 주의를 해야 될지, 또 이것들을 어떻게 보관을 해야지 또 오래 쓸 수 있고 더 활용을 잘할 수 있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에센셜 오일 사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 흡입법이라고 합니다. 건조 흡입법이라고 하는데 손수건이나 티슈에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요 2~3방울 떨어뜨려서 수분감을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정기적으로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사용하는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찬바람이 불고 이렇게 호흡기나 이런 데가 좀 간질간질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병원에 가기도 좀 그렇고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될까라고 하면은 가지고 계시는 오일이나 이런 것들을 집에서 가지고 있는 이 오일을요 손수건이나 티슈에다가요 그냥 아주 소량 그냥 진짜 1~2방울 정도만 이렇게 살짝 뿌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호흡하시면 돼요. 흡입하시면 되거든요. 코에다가 살짝 갖다 대고 들어줬다 내셨다 요거를 반복하시면 되게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질병이 그렇게 질병이 있으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그냥 간단히 갑자기 오늘 내가 어디가 아파 이럴 때도 그렇게 그냥 흡입하시면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램프 흡입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발향법이라고도 합니다. 램프를 이용해서 뜨거운 물에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한 3방울에서 5방울 또 떨어뜨려서 증발시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컵 있죠. 머그컵, 조금 더 큰 머그컵에다가 뜨거운 물을 좀 담근 다음에 1~2방울만 떨어뜨려요. 저는 뭐 여기서는 3에서 5방울 정도 떨어뜨리라고 하는데 저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향이 조금 예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소량 정말 1방울이나 2방울 정도 떨어뜨리고 컵을 이렇게 코에다가 아주 가깝게 갖다 댄 다음에 입으로 후 불고 그 다음에 이 코로 들여쉬고 입으로 후 불고 코로 흡입하고 이런 방법을 저는 조금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목이나 눈이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 이런 기관들에 조금 들어갈 수 있게끔 호흡법으로 저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같이 날씨 쌀쌀할 때 머그컵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1~2방울 떨궈뜨리고 한번 흡입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흡입 시간은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10분 했다가 한 1시간 있다가 다시 10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저는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흡입하고 나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활짝 열어요. 환기를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팀법이에요. 요거는 이제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사지 샵이나 이런 데 가면은 스팀으로 얼굴 마사지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텐데 그래서 방법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방법에는 큰 대야에 600ml 정도의 뜨거운 물을 붓고 증세에 적합하게 제조된 에센셜 오일을요 한 3에서 5방울을 첨가한 후 머리카락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정돈한 후에 목욕 수건 등을 이용해서 김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고 스팀을 이렇게 쥐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거리를 조절을 하시고요. 또 눈은 감은 상태에서 5에서 10분 정도 스팀을 쬐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집에서 요거는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한 번씩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포법이에요. 스포법. 자, 물 1리터에 처방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5에서 10방울을 떨어뜨려서요. 1리터를 부어 잘 섞이도록 해석한 후에 수건을 물에 잘 적신 다음에 적당히 짠 후에 찜질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발목을 삐었을 때, 손목 삐었을 때 우리가 찜질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 찜질을 그냥 뜨거운 물에다가 찜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로마 오일을 1~2방울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제 5방울에서 10방울 정도 떨궈뜨리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떨궈뜨린 다음에 한번 몸에다가 갖다 찜질을 해보시면요. 효과가 더 극대화됩니다. 2배, 3배 정도 더 빨리 우리가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수포법, 냉수포법.
또 온냉수포법 교차. 그러니까 차가운 거, 따뜻한 거, 차가운 거, 따뜻한 거 이렇게 교차로 우리가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교차하다가 끝에는요. 항상 냉수포로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냉수포. 자,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뜨거운 거, 차가운 거 계속 교차하다가 마지막은 뭘로 하라고요? 냉수포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피부가요, 모공이 있잖아요. 이 모공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하는데 냉수포는요, 이 모공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우리 냉수포 할 때는 항상 마무리는 뭘로 하라고요? 그렇죠. 네, 냉수포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또 목욕법이 있어요. 전신욕에는요, 가족용 욕조에 따뜻한 물을요, 38에서 40도, 42도 정도 물을 받아놓고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10방울 정도 떨어뜨린 후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입자가 잘 분산되도록 충분히 저은 후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욕조에 들어가서 가슴까지 목을 담그고 목욕을 즐기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질환에 적용될 수 있는 적용 범위가 넓은 방법이기도 해요. 제가 지금 계속 1리터에 3방울에서 5방울 사용하세요. 또 욕조에다가는 10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네, 그쵸? 여러분들 우리가요, 좋다라고 생각해서 아로마 오일을요, 막 많이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하고 또 피부로도 이거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좀 독하다 싶으면 얘가 호흡으로, 그러니까 폐로 들어갈 때 상처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로마를 사용을 하실 때는 이 몇 방울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한 5방울이다, 10방울이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주시길 바래요. 저도 공방을 운영을 하는데 우리 많은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고객들이 오세요. 그래서 천연 비누도 만들고 천연 화장품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5방울 넣으세요, 3방울 넣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딱 뒤돌아선 순간 우리 고객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막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그래요. 좋은 거니까 많이 넣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고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약도 적당히 먹어야지 효과를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로마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적당하게 잘 사용을 하면은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방울수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대부분 한 3방울에서 10방울 안에 사용을 하시면 가장 적당해요. 그렇다고 또 많이 넣었다고 어떡해 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물량을 늘리시면 됩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기 보시면 반신욕이 있어요. 배꼽 아래까지 몸을 담그는 반신욕은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면 좋고요. 또한 반신욕은 여름철에 특히 좋으며 가을이 되면 어깨를 타월로 감싸 몸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하시면 좋아요. 반신욕의 경우에는 욕조에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여기도 나오죠. 8방울 정도만 떨어뜨려서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욕법이에요. 자욕법과 조욕법이 우리가 있는데 자욕법, 앉아있을 때 물이 허리에 찰 정도로 대야에 따뜻한 물을 부어 이용하는 자욕은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또 5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잘 섞은 후에 10분 정도 앉아있으면 됩니다. 자욕은 주로 부인과 질환이나 항문 질환에 적용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여성, 우리 청소년 친구들, 그리고 또 여성분들, 또 임신하신 분들이 자욕법을 많이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또 조욕법이 있고요. 조욕은 대야에 따뜻한 물을 채운 후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5방울 정도 떨어뜨려 잘 섞은 후에 복숭아뼈까지 잠기도록 10분 정도 발을 담그고 조욕은 발의 피로, 무좀 등 주로 발의 질환에 적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발목, 복숭아뼈 있잖아요. 뼈까지 이렇게 담그고 이렇게 있는데 조욕법을 하고 좀 잘못 또 처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발을 담그고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왔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옆에다가 수면 양말이나 아니면 바로 신을 수 있는 수건, 뭐 수건으로 닦고 양말을 바로 신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족욕을 하고 나서 너무 덥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찬물로 갑자기 그 발 위에다가 찬물을 확 끼얹어요. 그러면 몸이 우리가 열을 돌던 것들을 식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 족욕하던 그 발로 닦아서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고 바로 수면 양말을 신어주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족욕하시고 나서 찬물로 절대 씻으시면 안 되고요. 물 뿌리셔도 안 되고 그냥 족욕했으니까 이러고 맨발로 집에 돌아다니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항상 발을 보호해 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셔서 효과를 더 볼 수 있도록 집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볼게요. 에센셜 오일 사용법에 이제 마사지법이 있어요. 방법으로는 아로마 마사지 테크닉을 배운 후에 전신 마사지나 부분 마사지를 한다. 마사지를 할 때는 반드시 아로마 에센셜을 캐리어 오일에 희석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캐리어 오일 하니까 저게 뭐지?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조조바 오일, 호호바 오일이라고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곳에다가 한두 방울, 뭐 3방울에서 10방울 정도 이렇게 떨궈뜨린 다음에 잘 희석해가지고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또 희석률은 대개 몸의 경우 3% 미만이고요. 얼굴의 경우 2% 미만으로 해야 하며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 더 낮은 희석률을 적용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왜 그래야 되는지. 자, 독하고 많이 넣는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항상 지켜주시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라벤더나 티트리 같은 오일의 경우는 희석하지 않고 원액을 피부에 직접 국소적으로 적용하면 좋아요. 쉽게 얘기해서요. 그냥 바로 이렇게 바르실 수가 있어요. 아까 상처가 났고 화상을 입었을 때 이럴 경우에 라벤더, 티트리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원액을 몸에다가 발라주셔도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다가 라벤더나 티트리는요 하나씩 비치해 놓고 급할 경우에 응급처치 때 사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또 피부 도포법은 피부 질환, 또 피부 미용, 내부 장기 질환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간단한 계산법은요. 5ml의 캐리어 오일에다가 10방울 정도 첨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한번 사용을 해보시길 바라요. 또 3방울의 에센셜 오일에 5ml 캐리어 오일이면 또 3%로 해석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5ml 캐리어 오일에다가 100방울 넣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잘 이렇게 똑똑똑똑똑 떨궈뜨려서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아로마 좋은 거 알겠어 이렇게 알겠는데 좋은 아로마 오일을 선택하는 또 기준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시중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되게 아로마 오일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많은 오일 중에 정말 좋은 오일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네, 모르는 분들 있을 거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건데 제가 오늘 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아로마 오일 선택 방법에는요, 순도 100%의 에센셜 오일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요, 한 방울 종이에다가 이렇게 똑 떨궈뜨려 보시면요, 그 휘발성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빨리 이렇게 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우리가 한 방울 똑 떨궈뜨렸을 때 조금 옆에다가 두고 보시면은 얘가 조금 있다가 보잖아요. 아로마를 떨어뜨렸던 종이인지 아니면 원래 그냥 그 종이였는지 모를 정도로 자국이 없습니다. 좋은 오일은 그렇게 휘발성이 있어서 바로 날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하실 때 에센스 선택하실 때 종이에다가 살짝 한 방울만 떨어뜨려 놓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순수한 천연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흔적 없이 증발해야 하지만 기름기가 보이면 캐리어 오일과 혼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시중에서 지금 보시면 있는 것들을 구매하시다 보면은요,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똑 해보면 사라지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중적으로 좀 사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업체나 이런 곳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호호바 오일이나 뭐 조조바 오일 이런 데다가 또 희석을 시켜서 또 판매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른 것들을 이제 희석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거기에다가 100% 에센셜 오일이다 라고 했을 때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유를 물에 떨어뜨렸을 때 또 물에 뜨지 않고 물과 잘 혼합되거나 물이 탁한 색으로 변하면 유화제가 섞인 화장품용일 수도 있어요. 또 공업용일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보시고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연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원래 물과 혼합되지 않는 성질이지만 물에 오일 한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혼합되거나 우유빛으로 변하면 안 됩니다. 또 냄새를 맡았을 때 심하게 알코올 냄새가 나면은 에틸알코올이 또 섞여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또 오일 한 방울을 떨어뜨려 기름 성분이 느껴지면 캐리어 오일이 혼합되어 있을 가능성이 또 있고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은 가스크로마토그라프라는 이제 그 기계로 우리가 성분을 좀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조금 어려워요. 또 기계도 고가이고 또 전문 업체에 가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너무 어렵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종이나 이런 데다가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잘 증발을 하는지 없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한번 구입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여기 보시면 좋지 않은 오일 어떤 것들이 좋지 않을까 우리 한번 볼게요. 모든 오일을 모두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티트리 라벤더, 뭐 페퍼민트, 일랑일랑 뭐 이런 것들을 뭐 캐모마일 뭐 이런 것들을 다 동일하게 뭐 10,000원이다, 15,000원이다, 40,000원이다, 뭐 50,000원이다 동일한 가격으로 이거를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아로마의 종류에 따라서 성분도 다르고 이 금액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똑같은 금액으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뭔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것에 비해 지나치게 싼 오일, 또 가격이 낮은 다른 식물에서 뽑은 것과 섞어서 합성 성분을 어느 정도 섞어서 만들 수도 있어요. 또 병 라벨에 오일의 가장 기본적인 학명조차도 적혀 있지 않는 오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잘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해주시기 바래요. 기본적으로요, 우리 라벤더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보실 건데 그 병에 보면은 다 여기가 이름이 다 적혀 있고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다 적혀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고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좋은 오일을 또 골라야 되잖아요. 자, 좋은 오일은 갈색병, 우리 보면은 갈색병에 들어있는 오일들을 구입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드러퍼 위에 이 뚜껑이 이렇게 달려져 있는 거, 뭐라고 하죠? 우리가 딱딱딱 하는 그 드러퍼 그 뚜껑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 오일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학명 등 적혀 있는 오일, 또 유명한 아로마 전문가에게 공급되고 있는 오일들, 또 구입할 때까지 제대로 저장 보관된 것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구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요거 한번 또 볼게요. 피부에 해석하지 않은 오일 사용은 금지해라 라고 하고 우리가 아까 라벤더, 티트리 같은 경우에는 해석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들은 꼭 해석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길 바래요. 또 순수한 오일만 사용을 해야 되고 민감성에 대한 테스트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내가 내 피부가 이 오일하고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하는 방법은 우리 손목, 우리 팔 이렇게 접어보면 요 접히는 곳이 있잖아요. 요 바로 밑에다가 우리가 여기가 가장 연한 부위예요. 피부가.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한두 방을 똑
떨궈트려 보시고 나에게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이 부위가요, 빨갛게 발진이 생기기도 하고요,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맞는 오일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는 여기다가 팔목에다가 한번 테스트를 하고 사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맞는 오일을 잘 테스트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더 효과가 되게 좋겠죠. 또 감각성에 주의하고 감귤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감귤류는요, 색소 침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바르고 햇빛에 우리가 나가게 되면은 햇빛이 따갑잖아요. 그래서 색소 침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귤류의 아로마 같은 경우에는 밤에 적당하게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햇빛 차단 되게끔 하시고, 그 다음에 집에서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모두 피부와 점막을 자극하므로 주의해야 하고, 또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사용을 하다가 눈에 들어가거나 그럴 경우에는 빨리 물로 씻어내셔야 돼요. 흐르는 물에다가 빨리 씻어내서 우리가 또 사용을 할 수 있게 또 하기를 바랍니다. 또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요, 3분의 1이나 2분의 1 용량으로 독성이 없는 오일로만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피부는 약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사용하는 그 양만큼 아이들에게 사용을 하다가는 좀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나 아니면 요렇게 좀 어린 아이들한테는요,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시고 아니면 소량으로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일을 다양하게 또 사용을 해야 돼요. 내가 나는 티트리가 좋아해서 계속 티트리를 또 사용하게 되면은요, 우리 몸에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번갈아 가면서 다른 오일들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먹는 분들이 계세요. 또 먹는 오일이 있기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시중에 나오는 거는요, 먹는 것보다는 거의 이렇게 물에다가 떨궈뜨리거나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거나 이런 아로마들이 많나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먹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또 노인 회복기 한자, 천식, 간질, 심장 질환에게도 좀 주의를 하면서 또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 아로마가 다 좋다라고는 하지만 우리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요, 또 다른 또 원인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알고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임신기에 우리 임산부들 특히 초기 3개월 전에 좀 주의를 또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임신 중에 쓸 수 없는 오일들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임신 중에 쓸 수 없는 오일, 로즈마리, 마조람, 멜리사, 멀, 바질, 벤조인, 세이지, 스윗마졸람,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또 시더우드, 아니스, 자스민, 주니퍼, 클라리 세이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페퍼민트, 판넬, 희소, 이거는요, 우리 임산부들이 쓰면은 절대 안 됩니다. 수축을 시키기도 하고요. 이 배에 자궁을 수축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신했을 때는 이 아로마를 웬만하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우리 배의 튼살이나 이럴 때도 또 좋은 아로마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또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임시 초기에는 3개월까지는 웬만하면 오일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임신 중에 쓸 수 있는 오일이 또 있어요. 우리 3개월 이후 우리 또 사용을 하시려고 하면 버가못이나 캐모마일, 유칼립투스, 라벤더, 또 만다린, 레놀린, 페티그레인, 티트리, 텐저린, 일랑일랑 이런 아로마들은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호호바 오일이나 이런 것에다가 또 첨가해가지고 우리 트잖아요. 우리 임신했을 때 배 트는데 거기에다가 마사지를 또 해주시면은요, 튼살도 방지하고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아로마를 잘 알고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피부나 흡입으로 오일이 오래 노출되면 두통이나 피부 자극,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흡입하는 것들은 적당하게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또 사용을 했다가 1시간 후에 또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사용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또 두통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살짝 손에다가 살짝 묻혀서 우리 뭐 이런 데 코, 목 뒤, 그다음에 이런 데다가 좀 묻혀요. 묻혀준 다음에 얘가 맥박이 뜰 때마다 이렇게 자극을 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좀 두통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사그라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센셜 오일 또 보관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볼게요.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햇빛이나 열, 공기 등의 영향을 받아 향이나 색, 성질에 변화될 수 있기에 보관법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 빛, 열, 공기, 습기로부터 차단을 시켜야 되고 에센셜 오일은 빛, 열, 공기에 의해 쉽게 분해될 수 있으므로 뚜껑이 꽉 잠기는 갈색이나 청색의 차광성 유리병 또는 표면 처리로 된 알루미늄 등의 용기에 넣고 밀봉 보관해야 합니다. 네, 자외선은 오일의 치유력을 파괴하고요. 에센셜 오일은 빛이 투과할 수 없고 진한 갈색이나 청색병에 보관하면 가장 좋아요. 플라스틱 용기는 기조세 등의 화학물질이 녹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사용을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사용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갈색병 이렇게다가 많이 오일을 판매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직사광선이 닿지 않고 통풍이 좋고 또 온도, 최적 온도가 약 한 15도에서 20도가 많이 좋거든요. 그래서 많이 변화하지 않는 장소에 냉장 보관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근데 한번 이거 밀폐되어서 이렇게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은요, 계속 냉장 보관을 하고 또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 좀 선선한 뭐 15도에서 20도 그냥 밖에서 보관을 하셨으면 계속 그렇게 하시고요. 아니면 한번 냉장에다가 우리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했으면 끝까지 다 사용할 때까지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하고 사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공기나 습기가 있는 곳에 두면 산화되기 쉽고요. 사용 후 뚜껑을 꼭 닫아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날아가기도 하고요. 또 망가지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센셜 오일을 보관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또 보고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은 개봉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약 2년 정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개봉했으면 약 1년 정도 물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2년 안에 다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구입 후 보관 기일이 지났으면 티슈에 오일을 한두 방울 떨궈뜨려서 냄새를 맡아보시면 좋아요. 그때 냄새를 이렇게 맡았을 때 기름이 타는 듯한 냄새가 나는 거면은 산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화가 된 오일은 신체에 적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깝지만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2년, 우리가 보통 개봉했을 때 2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2년이 딱 지나면 그냥 바로 버려주시길 바래요. 네, 그리고 캐리어 오일도 신선함을 유지시켜 줘야 되고요. 모든 캐리어 오일은 냉장고 보관이 바람직합니다. 또 비타민 E는 항산화제로 아로마 브랜드에 섞어서 사용을 하고 캐리어 오일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어요. 또 대부분 수개월 사용할 브랜드만 만들어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또 혼합 오일은 아로마하고 캐리어 오일 최소한 6개월 정도 우리가 보관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냉장고 보관 브랜드 오일은 6개월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왁스와 같은 아까 조조바, 호호바 오일이라고도 하거든요.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캐리어 오일은 산화하고 부패하기가 좀 쉬워요. 쉽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보분들한테는 조조바 오일에다가 좀 이렇게 사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플로라 워터는 차갑게만 보관하면 수년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좋고 만약 침전물이 생기면 필터에 걸러서 사용할 수 있고 침전물로 인해 성분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플로럴 워터 이제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래요.
네. 자, 이걸로 저 1부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아로마 오일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사용법, 보관법, 주의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역사도 알아야죠. 정의도 알아야죠. 모르는 단어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제가 2부에서는요. 우리가 신체에 어떻게 사용을 하고 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Q&A 시간인데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이것으로 1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2부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